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거리대 점검을 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맑은 날 빨리 그 베란다에 있던 애들 꺼내줬어야 되는데 좀 맑은 날 천천히 꺼내줬던 것 같아. 오늘 마저 꺼내놓고 비를 오늘 맞출 거예요. 저는 비를 맞출 건데 이렇게 보면 다육이가 물이 고파 사엽이 지면서 이렇게 무른 듯이 하엽이 져요. 이게 근데 이거를 빨리 떼어주시지 않으면 애들이 물러버려요. 그래서 얘가 상당히 물 고파갖고 말랑말랑 지금 아주 흐느적 거리거든요. 이렇게 흐느적 거리는데 저는 이렇게 말랑하게 안 키워요. 근데 요번 장마가 그 이제 비가 좀 내리고 한 3일 정도 날이 겠거든요. 근데 어제 완전 날씨가 쨍했어요. 근데 쨍해갖고 요 플레임이 탔어요. 이 플레임이 그 베란다 안에 있다가 그 이제 오랫동안 있었다가 한 열흘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나가니까 이렇게 타버렸어요. 제가 어저께 잠실에 나갈 일이 있어갖고 늦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늘 거리대 다육이 좀 비 좀 맞춰야 되겠다 생각하고 딱 보는데 점검하는데 타버렸습니다. 역시 바깥에서 늘 버텼던 애랑 또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면 애들이 타요. 동양 햇빛에도 저는 오전 햇빛만 들어요. 남양은 오전 오후 햇빛이 들잖아요. 근데 저희는 오전 햇빛만 들기 때문에 이렇게 타는 형상이 사실 극히 드물거든요. 그 또 거리대 생활을 오래 했던 애들은 햇볕에서 잘 버텨요. 근데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애들은 타요. 그리고 수영 같은 경우에도 물을 상당히 좋아하는 다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물을 굶기면 입이 지금 이렇게 밑에 다 하얘 졌죠. 야, 물을 조금 줬는데도 듬뿍 안 줬다고 이렇게 하얗게 진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온도가 높으면 금세 물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애들이 입장이 얇은 애들은 물을 잘 챙겨주셔야 돼요. 물을 잘 챙겨주지 않으면 이렇게 입장이 하엽이 엄청 져요. 원래 이게 제가 수연을 이때 2개를 들여갖고 미니 화분에다가 심은 애가 있고 그 이렇게 대품 큰 화분에 심은 애가 있어요. 근데 확실히 미니 화분에 있는 애는 이 증상이 그제 나타났어요. 그제. 그래갖고 제가 이제 어제 수돗물을 듬뿍 주고 거리대에 내놨거든요. 수연이 잎이 다 하엽이 지고 그러면 애들이 못생겨져요. 그리고 또 그 입에 그 습도가 많을 때 곰팡이균이 엄청 생겨갖고 얘네들이 곰팡이균에 취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곰팡이균에 취약해요. 그래서 오늘 비를 듬뿍 마치고 나중에 뭐 소주 스프레이를 하던가 아니면 수돗물을 한 번 더 위에다가 관수를 할 건데 사실 제가 어저께 일기예보 확인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오늘 한 새벽까지 비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일기예보가 자고 일어나면 바뀌고 또 몇 시간마다 일기예보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온도가 그 이제 얘네들이 높으면 그 30도가 넘지 않으면 그래도 잘 버티는데 어저께가 그 서울 온도가 34도가 넘었거든요. 서울 34도가 넘었고 제가 핸드폰으로 일기예보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일기예보가 확인되는데 여기는 몇 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서울보다는 조금 1, 2도 낮긴 한데 1도 차이는 있어요. 1도. 그 어저께 34도가 그 제가 일기 뉴스를 보러 보니까 뭐 39도까지 올라갔다는 그 서울도 그 틀려요. 제가 어저께 그 한강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좀 한참 타고 왔답니다. 몇 시간. 근데 그 주변은 되게 추워요. 썰렁하고 그 불꽃놀이 축제 아시죠? 그게 한 10월 정도에 열리는데 그때 가면 진짜 그 무릎담요 챙겨가지 않으면 너무 추워요. 근데 그 광화문은 또 그 반대로 되게 더워요. 완전 거기는 찜질방이야. 그래서 같은 서울이라도 그 이제 온도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 집집마다 환경이 매우 다르죠. 근데 다육이는 제일 싫어하는 게 고온 다습이라고 했죠. 온도는 높은데 다습하면 얘네들이 싫어해요. 얘네들은 건조한 곳에서 습도가 없는 곳에서 자라는데 이거 띄워주시고 이렇게 물러버리죠. 물이 엄청 많이 생겨. 물르면서 물 삼겨. 근데 얘가 지금 상당히 물이 고픈데 물을 안 주니까 장마갱이라 물을 좀 굶기다 보니까 자기 입이 물으면서 하엽이 지는 거예요. 대기 중에 습도는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저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대기 중에 습도가 많을 때 얘네들이 물이 고프잖아요. 이렇게 물은 듯이 하엽이 지면서 대기 중에 곰팡이균이 포사가 엄청 많이 떠다녀요. 그거를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저도 한 10년 넘게 키우면서 잘 몰랐어. 근데
그 밖에 꽂아놓은 나무젓가락에서 곰팡이가 하얗게 나무젓가락 이렇게 지지대. 얘 지금 헤븐스 게인트 새끼들이 다 소멸되고 없어 지금. 원래 여기 자리가 얘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보여달라 그래서 제가 여기다 놓은 거지. 얘는 지금 춘추형이라서 잠을 자는데 저희가 온도가 그 예전과 다르게 빨리 더위가 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5월 말 중순에서 말서부터 벌써 7월 달 온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그 은은한 햇볕이 드는 오전 햇볕이 드는 썰렁한 곳 있죠. 그런 곳에 두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가 은은한 햇볕이 아니라 강렬한 햇볕이 오전 햇볕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다 치워놨더니 얘 안 보인다고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쪽에 옮겨놨더니 아니나 다를까 야 입이 그 사이에 3분의 1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하루 사이에 입이 이렇게 다 소멸되고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이런 현상은 또 제가 극히 드물고 수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물을 줬는데도 입이 하얗이 야 이렇게 쫙 꼈어요. 위에 얼굴이 얼마 안 남았죠. 이래갖고 제 장마 기간에 이제 베란다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입이 얇아져요. 그러면 진짜 애들이 금못난이가 돼요. 그래서 오늘 오는 비는 마치는데 초보자님 있죠. 초보자님들은 수돗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돗물 주실 관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얘 빗물이 높은 온도에는 쥐약이에요. 곰팡이균을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이제 물 고파서 이렇게 하엽이 지죠. 그러면 여기에 그 대기 중에 곰팡이균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곰팡이균이 옮아요? 당연히 옮죠. 우리가 봤을 땐 안 옮을 것 같죠.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 나무젓가락 있죠. 나무젓가락을 여기 꽂아놨는데 여기에 이제 분갈이 안에가 몇 개가 있었어. 안에는 없었는데 그 밖에 꽂아놓은 나무젓가락마다 하얀 깃털처럼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다 전체 다 검은 곰팡이는 봤는데 하얀 곰팡이는 처음 봤어. 근데 그게 나무젓가락만 대기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들이 엄청 많아요. 여름철에는. 그래서 장마철에 습도가 많을 때 곰팡이 균이 오는 게 대기 중에 그 곰팡이 균이 없느냐고. 그러니까 곰팡이 균이 옮죠. 왜? 얘가 포자가 떠다니잖아요. 대기 중에. 그랬고 이렇게 무름 있는 애들 약한 애들 입에 붙으면요. 그게 무름이 지면서 얘가 그거를 빨리 떼어주지 않으면 얘가 죽어요. 얘가. 그래서 뜻하지 않게 그 해가 우리가 다육이를 키울 때 기본적인 그 상식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다육이를 키우면서 다육이 습성을 모르면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육이는 입장에 물을 그러니까 사막지대에는 물이 그러니까 반사막지대라고 그럴게요. 완전 사막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반사막지대에 물 그 비가 자주 안 오니까 얘네들이 밖에서 사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대기 중에 자연 환경에서 프리하게 크는 애인데 비가 안 오니까 얘네들이 진화가 된 거예요. 점점 진화가 되면서 어떻게 진화가 되냐? 입장에 물을 탱크처럼 저장을 하고 입 사이에 사람들처럼 땅구멍이 있는데 그 땅구멍을 없애서 그 수분을 증발하는 걸 막아요. 얘네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이제 고온다습 장마가 있잖아요. 장마. 근데 온도는 높은데 얘네들이 경험을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장마 기간이 짧아요. 한 일주일에서 한 뭐 일주일 전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막 진짜 갑자기 저희가 마른 장마였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장마가 3개월 정도 길어졌어요. 6월 달서부터 비가 계속 오고 7월 달에도 비가 오고 그러니까 6월 달은 비가 왔다 갔다 이러다가 7월 달에 제대로 된 비가 아주 연장 그 7월 말 정도에 한 중순에서 말 정도에 아주 폭우가 쏟아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7월 장마가 진짜 제대로 된 장마인데, 그래서 6월 장마는 저는 장마라고 치진 않는데, 이게 갑자기 온도가 높아졌잖아요. 기상이변으로. 지구 온난화로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다육이 키우는 게 조금 힘들어졌어요. 저는 그 전에 다육이 키우는 게 1도 안 힘들었거든요. 다육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환경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제 이해가 돼요. 왜? 그 전에 제가 이제 다육이 키웠을 때 나는 여름에 물을 엄청 많이 주는데
그 이제 저가 1세대 유튜버라고 했잖아요. 2세대 유튜버가 나오기 시작을 했댔죠. 제 구독자님들이 2세대 유튜버들이 엄청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왔어요. 제가 영상 짧게 촬영해서 올리는 영상을 올렸더니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영상 촬영할 때 제 영상하고 너무 비슷하게 매뉴얼을 갖고 가서 제가 영상 올렸던 걸 내려버렸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그래서 그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촬영을 하느냐, 초등학생 유치원도 알 수 있게 짧게 아주 초간단으로 올리는 방법을 올렸더니 완전 그 본물 터지듯이 그 엑스플랜트 심플에서도 농원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 나오고 또 이제 인터넷에서 그 판매하시던 분들도 다 올라오고 저희 구독자님들도 그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뭐 화분 가게 차리신 분들도 있고 농원 차리신 분들 급속도로 와 이렇게 초고속으로 와 그분들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욕심이 좀 많아야 돼. 사람이 좀 욕심이 많아야 내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변화를 시키는데 그게 없으면 늘 제자리죠.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서 뭔가 내가 하겠다 싶으면 빨리빨리 행동을 해야 이룰 수 있답니다. 그래갖고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제 영상을 카피하듯이 올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 영상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 핸드폰으로 유튜브 촬영해서 초간단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그거 촬영하는 걸 올리고 나서 본물 터듯이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유튜브 꽃보다다님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올려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올리시는 분들도 엄청 많았어요. 저는 알죠.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다육이 유튜버가. 근데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막 본물 터지시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엄청 났어요. 하여튼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그때 저희가 마른 장마였어요. 그러니까 비가 자주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육이 키우기 한 1, 2전은 그래도 비가 왔었는데 한 3년 키우고 나서는 비가 안 오는 거야. 여름 장마인데 분명히 장마였는데 비가 안 와. 물을 챙겨줘야 돼갖고 수돗물을 엄청 많이 챙겨줬었어요. 근데 그 이제 저로 인해서 이제 저희 구독자가 유튜버 하면서 그 대구, 대전, 요렇게 부산, 뭐 이렇게 울산 막 되게 많아요. 그 남부 쪽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중부보다 남부 쪽에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이벤트 그 추첨을 할 때도 저희 그 중부 쪽에는 별로 없는데 커진 남부 쪽에 있는 분들이 당첨이 되세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이제 당첨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당첨이 구독 그 뭐랄까 댓글이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이 당첨이 돼갖고 조금 그렇더라 그래갖고 요번에 이제 제가 당첨 저희 꿀 댓글 많이 써주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챙겨줬는데 이분들이 댓글을 잘 안 보시나 봐. 내가 추첨해갖고 이메일을 드려갖고 주소 연락처 주세요 하는데 깜깜무소식에 3명은 연락이 왔는데 4명은 소식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제 제가 그 추첨을 해야 돼요. 추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이메일도 아니고 주소도 아니고 닉네임이 예전에는 뭐 무명이님 이런 식으로 뭐 이름이 있었어요. 뭐 원복하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게 닉네임이 바뀌어 버렸어. 뭐 이메일 주소 형태로 골뱅이가 붙고 막 숫자가 영어가 뭐 G7 뭐 9 뭐 2J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린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써서 추첨하기란 너무 힘들어서 오늘도 제가 이 영상에서 나눔 추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진짜 다육이 화분을 갖고 싶다. 제가 다육이 협찬을 몇 년을 받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이 다육이를 판매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힐링하는 사람이에요. 간혹 저가 키우는 다육이를 판매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저는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도 아니고 키핑장에서 키워서 뭐 거리대에 갔다가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판매를 안 해요. 저도 힐링하려고 키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제 내가 화분을 갖고 싶다. 다육이 화분 협찬받은 화분들이 엄청 많아고 저도 그거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연락을 줘도 답장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 내가 화분을 갖고 싶다. 나는 그 소자 미니 화분을 갖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중자 화분을 갖고 싶어요. 저는 롱분을 갖고 싶어요. 저는 커다란 화분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내 이름을 써주면 되겠다. 내 이름이나 아니면 내가 이제 다육이 그 유튜브 할 때 닉네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꽃보다 다육이죠. 닉네임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닉네임이 막 영어 숫자로 뭐 이상하게 바뀌어버린 거야. 근데 들어가 보니까 내가 그 닉네임을 바꿀 수 있어요. 그 대신 골뱅이에다가 이름을 붙여야 돼. 영어하고 숫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클렌트 세븐 뭐 가든이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요번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도 닉네임을 그 들어가면 바꾸는 게 그 쇼트 영상 긴 거 싫으면 쇼트 영상에다가 검색을 그 푸사 바꾸기 검색을 하시면 푸사 사진도 바꿀 수 있고 닉네임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갖고 아니면 내 이름을 댓글에다가 내 이름을 써주세요. 그거다가 이제 써주시고 나는 미니분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한 미니분은 한 요번에 보내주신 분은 그 중자 화분 4개에다가 콩분을 한 4개, 5개씩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콩분을 제가 이제 박스로 선물 받은 게 있어갖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보냈는데 이제 많이 좀 보냈어요. 그래갖고 콩분은 많이 얻고 내가 미니분 한 몇 개 받고 싶어요까지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큰 화분은 이렇게 롱분 같은 게 큰 화분은 하나, 그리고 중자 화분 같은 경우 한 4개 해서 미니분을 제가 조금 콩분 같은 거 있으면 한두 개, 3개 정도는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번에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챙겨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중자 화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밖에서 키우는지 아니면 거리대에서 키우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해서 제가 뽑아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비 오기 전 거리대에 이제 다육이 오늘 비 맞추려고 나왔는데 이거는 좀 모험이 강해야 돼요. 장마비를 맞춘다는 거 온도가 높을 때 맞춘다는 거는 물음을 좀 각오를 하시고 맞추셔야 되고요. 또 물을 안 줘도 물음이 와요. 왜 그러냐면 지네 입으로 이제 하엽이 지면서 입이 물러버려요. 여름에는 입이 물러버리긴데 거기다 대기 중에 습도 곰팡이가 떠다니는 게 얘한테 들러붙어. 그러면 얘는 물음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소독제 뿌리는 걸 가르쳐줬죠.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 장마철에 곰팡이균이 엄청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손소독제를 꼭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 비가 그치고 나서. 그럼 얘는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금세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균을 죽이고 금세 말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도 주시고. 비를 내가 안 맞히겠다. 그러면 수돗물을 챙겨주세요. 저는 수돗물 다 챙겨주기 너무 힘들어갖고 비 맞추려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애들이 물이 굶으니까. 그리고 며칠 3일 얘가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입장이 엄청 3일 만에 길쭉해졌어요. 이렇게 저희가 길쭉한 애가 아니잖아요. 얘 2배 정도 되잖아요. 입장이. 근데 3일 만에 이렇게 입장이 길쭉해져 이렇게 초고속으로 길쭉해지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근데 다이아몬드 원래 스테이금이 저희가 예외적으로 뒷 입장 있죠. 그러니까 이게 뒷 입장이 하엽이 져버린 거야. 물이 고프다 보니까 얘가 하엽이 지고 새로운 잎이 금세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뒷 입장 넓적한 입장은 해를 보고 넓적해졌었는데 베란다 안에서 새로 나온 잎들이 길쭉하게 나오다 보니까 해를 못 보면 애들이 입장이 길쭉해져요. 그러니까 해를 잘 보면 입장이 넓어져요. 저한테 입장을 어떻게 넓게 키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해예요. 그러니까 다육이는 답이 해예요. 예쁘게 키우려고 그러면 해를 잘 보게 해야 잘 키울 때 오전 햇빛 너무 강한 햇빛은 애들이 타들어가서 안 예쁘고 여름에는 근데 여름 빼고는 강한 햇빛도 좀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꽃대를 어마어마하게 올려요. 여기 올리고 또 올리고 한 그 다이아몬드 스테이금이거든요. 입장이 원래 이게 2배였는데 베란다 안에 초고속으로 뒷 입장은 물고파서 하엽이지가 없어지고 초고속으로 새로운 잎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해를 못 보니까 3일 동안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갑자기 3일 동안 베란다 안에서 그 못난이가 된 거예요. 얘는 레드 다이아몬드 하영입니다. 그래서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려면 해를 보고 키우셔야 돼요. 그 다육이를 좀 못생기게 키우고 싶다. 해를 가장 안 보이면 못생겨지고 입장이 이렇게 길쭉해지고 콩나물로 변하는 게 다육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에는 한 80%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이나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해가 들기 전이었어. 12시가 비가 온다 그래갖고 지금 11시 정도 됐거든요. 뿌렸는데 이게 해가 쨍할 때 알코올이나 물을 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애들이 타버려요. 애들이 타버리고 애들이 못난이가 돼요. 그래서 항상 물을 여름에 주실 때는 해가 떨어지고 그리고 장마가 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물을 주고 굶겨 놓는 게 좋은데 이렇게 생장형인 애들은 높은 온도에 입이 금세 하엽이 져버려요. 그럼 그 못난이에다가 거기 중에 대기 중에 습도를 만나면 곰팡이균이 잘 생겨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줬던 손소독제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수영 같은 경우에 물을 너무 굶겨버리면 얘네들은 일주일도 안 돼서 물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 한여름에다 저는 물을 듬뿍듬뿍 줘요. 듬뿍 주 유튜브 하기 전서부터 더 많이 줬었거든요. 그때는 다육이가 소소하게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간염 물줄 때 돼서 물을 줘요. 듬뿍. 그래서 물러서 죽은 애는 없어요. 한여름에.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름이나 뭐 겨울이나 물을 굶어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육이 제가 이제 초보 때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가습으로 많이 보낸다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장마 시즌 몇 개월 안에 분갈이 했던 애들은 물을 안 줘도 걔네들은 무름이야. 이렇게 무름. 이게 베란다 안에 있는 애들 그래요. 밖에 있는 애들은 안 그러는데 베란다 안에 있는 이게 분갈이 해준 지 이게 지금 언제 해줬더라? 6월 11일 날 해줬네. 그러니까 이렇게 새 화분에다가 좀 배우를 해준다고 해줬더니 이 앞에 있는 애가 이렇게 물러버렸죠. 요렇게 그러니까 분갈이가 그 장마 시즌하고 가까웠을 때 그 흙이 왜 그러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육이 판매 흙 파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강조가 있어. 흙이 딱딱하면 다육이가 안 자라요. 다육이가 그래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막 분갈이해야 되고 어떤 분은 뭐 6개월에 한 번. 그거는 진짜 베란다에서 쥐약입니다. 저는 다육이 분갈이를 진짜 10년 동안 안 해준 애들도 수록하고 이제 요즘에 그 분갈이 시즌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초보자님들은 가을까지 그 이제 9월 달서부터 가을까지 분갈이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래야 무름을 이렇게 장마가 되기 전에 속출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마 시즌 가까이 했던 애들이 무름이 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를 하죠. 장마 시즌하고 가까이 6개월 안에 분갈이 했던 애들이 제일 무름이야. 근데 초보자님들은 거진 다 6개월 안에 분갈이 한 애죠. 이제 장마 시즌 가까웠을 때 제일 가까이 그 분갈이 한 애들이 이렇게 무름이 온답니다. 입이 투명해지면서 물이 꽉 차버려요. 이런 애들은 빨리 뽑아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애들은 멀쩡하죠. 이게 삼두인데 제가 좀 이렇게 얼굴을 키워보겠다고 분갈이 하면 이제 애들이 얼굴이 크니까. 근데 베란다 안에서는 우리가 그 농원처럼 큰 화분에 키우고 예쁜 화분에 커다란 화분에 막 합식을 많이 하잖아요. 베란다는 커다란 화분을 쓰시면 안 돼요. 거리대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베란다 안 같은 경우에는 미니 화분을 쓰셔야 오래 키우고 물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저희 다이아몬드 스테이금처럼 크게 심었고 베란다 안에 키우면 입장이 이렇게 길쭉해져요. 벌써 3일 만에 이렇게 길쭉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뒷입장은 물 말라서 하엽이 지고 새로 나온 잎이 초고속으로 나온 거죠. 이렇게 길쭉한 잎들이. 그리고 꽃대를 이렇게 올린다는 거. 그러니까 베란다 안에서 예쁘게 키우고 입장을 짤막하고 오동통하게 키우려면요 8cm 밑으로 키우시는 게 좋아요. 베란다 안에 욕심을 버리고. 근데 우리가 이제 유튜버 보면 농원 같은 게 이제 화려하게 커다란 막 20cm 화분에다가 여러 개 다육이를 합식을 하죠. 그런 애들을 이제 베란다에 사들고 오면 망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얘가 다이아몬드 스테이금이 입장이 넓고 깨끗하다고 엄청 저희 구독자님들이 얘 팬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3일 만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럼 얘가 뭐 몇 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 잎이 절반이 됩니다. 요런 잎 투성이에요. 그래서 베란다 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제 유리를 이렇게 걸러서 들어온 햇볕은 얘네들이 완전한 햇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햇볕이 바깥 반찬인데 바깥 반찬을 덜 먹고 자라면 이렇게 길쭉해져요. 바깥 반찬을 잘 먹으면 이렇게 넓적해진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제가 이제 장마철이라 물을 굶겨버렸더니 이 넓적한 잎들은 하엽이, 얘네들이 물 고프면 지네 입으로 물을 충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으로 하엽이 이제 먹고 충당되다 보니까 얘는 소멸하고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잎들이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베란다 안에서 이렇게 길쭉해 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길쭉하게 키우기 않기 위해서는 미니분이나 작은 분 8cm 전후로 이제 8cm 분에서 한 3년 키웠다. 그러면 9cm 분으로 옮겨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조그만 거 사다가 너무 큰 화분에 심어버리면 또 장마 시즌에 그렇게 버리면 다 애들이 뭐라 그럴까 웃자라고 무름으로 하늘로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물을 저희는 한 80% 거진 90%가 여름 생장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물을 굶겨버리면 애들이 다 안습으로 변해버려요. 이렇게 수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입장이 얇은 애들은 일주일에 생장형일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챙겨줘야 돼요. 밖에 있는 애들은. 안에 있는 애들은 한 10일에 그리고 밖에 있는 애는 일주일에서 더 빠르면 한 3, 4일 이렇게 챙겨줘야 돼요. 입장이 얇은 애들은. 그리고 화분을 작게 썼다. 그러면 빨리 씻어야 되고 미니 화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물을 잘 우리가 봤을 때 입장이 말랑말랑하면 물을 주시면 됩니다. 입장이 말랑말랑 제리처럼 말랑말랑. 근데 얘네들이 물을 먹으면 돌처럼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다육이를 내 다육이만 만져보세요. 농원에서 다육이 만져보면 진짜 싫어해. 얘네들은 백분칠이 되어 있는데 만지면 백분칠이 지워져요. 그러니까 햇볕에 그 수분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얘네들도 창들도 살짝 눈에 안 보이는 백분칠이 되어 있어요. 그 심한 애들 이렇게 파랑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백분칠이 보이시죠? 여기 그 백분칠이 좀 많이 지워지긴 했는데 이게 저면 관수로 하면 백분칠이 뽀얗게 돼. 전 저면 관수로 아니고 상면으로 물을 거진 99% 상면으로 물을 줘요. 상면으로 물을 주면 병충해 예방과 뭐 곰팡이균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장마철에 손소독제를 비가 이제 끝나고 장마철에는 맑은 날에도 뿌려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해가 거리되어 있는 애들은 멸균이 돼요. 살균 소독이 되고 그래서 밖에 있는 애들은 괜찮은데 안에 있는 애들은 습도가 많으면 흙 속에 하얀 곰팡이들이 엄청 많이 생겨요. 특히 분갈이를 장마 시즌에 가까이 한 애들은 진짜 곰팡이가 엄청 생겨요. 그러니까 흙이 딱딱해야 되는데 흙이 습도를 머금고 있어요. 새흙은 서포트하다 보니까 병충해도 오히려 장마철에 깍지응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제일 장마철에 깍지응애가 속출해요. 그게 이제 또 이제 새흙이다. 새흙이다. 이제 분갈이를 막겠다. 저희가 예전에 한 3년 전에 4년인가 3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창들 그때가 창이 되게 이제 유행하고 비쌀 때였어요. 그때 이제 경매로 고급종 그때 레드 다이아몬드 요게 되게 비쌌거든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 이런 애들 엄청 가격이 비쌌는데 그런 애들 뭐 아카이선 이런 뭐 사과마리아 신기하게 저희가 분갈이 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얘 여기 없네. 사과마리가 너무 안 크는 거예요. 안습으로 초록초록하고 얘네가 빨개야 되는데 근데 신기하게 3년 만에 얼굴을 키워요. 오늘 어저께 제가 이제 수염 물 주면서 깜짝 놀랐는데 야 1, 2년 분갈이하고 조용히 있던 애가 3년 지나니까 4년 돼가구나 박차고 크는 거야. 그래서 분갈이 베란다 안에서는 애가 분갈이에서 박차고 크는 애들이 있고 뒤늦게 1년이 가도 제자리다가 2년 가도 제자리다가 3년 뒤에 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베란다에서 분갈이는 그 농원처럼 막 6개월 1년, 2년의 분갈이는 제가 비추합니다. 왜냐면 그 무름에 취약해져요. 그 올해 분갈이 묵었던 애들이 장마철 시즌에 제일 안전하고 제가 아까 보여줬죠. 6월 1일 날, 뭐 6월 11일 날 분갈이 했던 애들 바로 무름이 오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분갈이 이제 초보자님들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장마 시즌에 제일 많이 분갈이하고 내가 30개를 드렸는데 30개 다 무름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 그리고 내가 무름이 습도 때문에 대기 중에 습도로 장마철에 얘가 물을 가습으로 주지 않아도 아까 그 베란다에 있는 애들은 물을 안 줬어요. 제가 물을 안 줬는데 무름이 온 거잖아요. 물을 잘 챙겨줬던 애들은 거리대에 있는 애들은 물을 잘 챙겨주고 베란다에 있는 애들은 제가 물을 많이 안 챙겨줘요. 사실 근데 벌써 베란다 안에 있던 애가 무름이 온 거잖아요. 얘네들이 해를 못 봐도 무름이 와요. 여러분 해를 잘 봐야 그것도 이제 베란다 안에 해보다는 바깥에 이렇게 통풍이 잘 되죠. 바깥에는 뭐 통풍 관리가 필요 없어.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그 예전에 빨래를 주택에 많이 살았잖아요. 예전에 제가 73년생이거든요. 그때는 거진 주택에 많이 살았죠. 그때는 이제 빨래줄에다가
빨래를 널잖아요. 그러면 살균 소독이 되죠. 얘네들은 알아서 살균 소독이 되고, 그런데 베란다 안 같은 경우에 습도를 만나면 분갈이를 막 한 새로운 흙, 우리가 묵은 흙이 더 나쁠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묵은 흙은 돌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병충해가 생기기가 매우 힘들고, 특히 곰팡이 균들도 그래요. 근데 베란다 안 같은 경우에 분갈이를 막 한 애들은 속 그 흙이 소프트해요. 막 흐느적 거리다 보니까 벌레들이 아주 생존하기 좋은 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곰팡이 균 같은 경우에도 포자를 잘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내가 언제 초보가 될지, 여름 지금 딱 보고 반에 초보가 되고, 또 장마 시즌에 딱 보고 초보가 될 수도 이제 다육이를 떼거지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막 30개를 드렸는데 30개 보내고 또 40개를 드리고, 드려도 되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마 시즌을 좀 참고 계셨다가 9월달 아니면 8월 말에 드려도 괜찮아요. 8월 말에 드리면 뿌리가 빨리 내리거든요. 뿌리가 빨리 내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 썰렁해진 찬바람이 날 때라서 이렇게 지금처럼 장마 시즌처럼 무름이 속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해 묵은 화분일수록 무름에 취약하지 않고, 새로 막 분갈이 할수록 무름과 곰팡이균에 취약하다. 이거 판매하시는 분들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제가 올해 키워보고 그 연구 결과 매일 에브리데이 다육이를 이제 들여다보고 뭐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저만의 이제 팁으로 제가 발견한 그런 적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여서, 내가 이제 이때 다육이를 제가 언박싱을 어제 했죠. 그거 보고 또 다육이 막 드리고 싶었고, 초보자님들 뭐 들여갖고 다 죽는 건 아니에요. 다 죽는 건 아니고 개 중에 한두 개가 재수 없으면 죽는 거지. 뭐 그런 거 감안해서 내가 다육이 공부를 좀 하겠다. 뭐 다육이를 안 죽이는 게 공부는 아닌 것 같아. 다육이도 이제 키워보고 죽여봐야 얘가 왜 죽었는지, 과습으로 죽었는지, 대기 중 습도 장마철에 죽었는지, 해를 못 봐서 죽었는지, 뭐 이렇게 곰팡이균, 벌레가 다육이 뿌리에 살아도 얘네들이 잘 안 커요. 안 크고 물을 줘도 비실비실 거리거든요. 그래서 다육이가 물을 줘도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 얼른 뽑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뿌리를 살펴보고, 뿌리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살펴보는 게 다육이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나서 물을 줬는데 물렁물렁하고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뿌리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물을 제때 반응 안 하는 애들은 저면간수를 하루 정도 물에 화분이 반에 잠길 정도로 물을 줘봐서 하루가 지났는데도 잎이 탱탱하지 않는다. 그러면 걔를 뽑아서 뿌리를 잘라갖고 새 뿌리를 받아서 심어주는 게 좋은데, 장마 시즌에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적심도 그렇고, 분갈이도 될 수 있는 대로 뭐 초보자님들은 안 하는 게 좋고, 뭐 고수들은 사계절 내내 뭐 에블데이 뭐 365일 하거든요. 왜 그러냐? 멀쩡한 애들은 멀쩡하고 재수 없어서 가는 애들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힐링하려고 키우는 거지. 내가 이제 계속 들여서, 그게 힐링이면 계속 들여서 뭐 분갈이도 하고 예쁜 모습도 보고, 장마 시즌인데도 이렇게 무사하게 잘 나는 다육이들도 꽤 많다. 그리고 장마 시즌에 무름이,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무름이 올까라고 전혀 생각을 못해서, 쟤도 묵둥이거든요. 묵둥인데 저 하나 그 물은 애는 쟤랑 원래 같이 있던 애가 아니에요. 다른 애를 합식을 해준 것 같아 보니까. 비슷한 애를 합식을 해준 것 같아. 일부러 좀 다복하게 보이려고 있던 애를 합식을 해준 것 같은데, 다육이 입장을 크게 키우고 싶다. 이렇게 키우는 거는 우짜란 거죠. 3일 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3일 만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3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되지? 입장이 원래 이렇게 뒤에 있는 입장처럼 이렇게 넓은 애들이에요. 3일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베란다 안에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해를 봐야, 밖에서 키우는 애들은 난이도가 하, 베란다 안에서 키우는 애들 상위도가 그 상이에요. 그러니까 베란다 안에서 키우는 애들이 난이도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밖에 있는 애들은 풀이에요. 풀이. 얘네들이 알아서 입장이 넓어지고 예뻐지고 목대도 굵어져요. 그거는 기술이 아니고 알아서 얘네들이 해를 보고 지네가 커요.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막 기술이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베란다 안에서 그렇게 키우기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장 제일 좋은 거는 해가 잘 비치는 곳, 창가에 두시고 이렇게 뭐 거리대를 놓을 수 있으면 놓고 키우시는 게 좋고, 베란다 안에서 키웠을 때는 미니분,
미니분에다 갑박하게 키우고 농원처럼 커다란 막 20cm, 15cm, 10cm 이상 넘어가면 큰 거예요. 베란다 안은 8cm가 딱 좋아요. 7, 8cm가 딱 좋아요. 베란다 안은. 그렇게 이제 화분이 커지면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화분이 작을수록 난이도가 낮아지고 입장이 짤막해지면서 오동통해지고, 이게 난이도가 화분이 커지면 햇볕을 못 보여주면 입장이 이렇게 길쭉해져 버려요. 해를 잘 봐야 입이 통통해 이렇게 넓어져.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넓은 애들 계속 늘상 넓어질 것 같죠. 근데 이런 넓은 애들은 진짜 커다란 막 20cm, 30cm 화분 너무 멋져갖고 데리고 와서 돈을 머니는 많은데 써야 돼 내가. 근데 들어왔더니 이렇게 길쭉해져 버렸어, 베란다 안에서. 그러면 거리대를 내놓거나, 다육이 매니아들은 이거를 이제 경험을 해서 다육이는 해가 정답이다. 무조건 해가 예쁘게 키워주고, 해가 군생을 만들어주고, 해가 목재를 굵게 만들어주고, 입장을 짤막하면서 오동통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해라고 이렇게 강요를 해도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해가 많이 들지 않을수록 작은 화분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입장이 길쭉해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고, 내가 입장을 크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해를 잘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입장을 어떻게 이렇게 넓게 키워요. 지금 답이 나왔죠. 3일 들어왔다고 입장이 이렇게 길쭉하게 자라는 거. 그리고 베란다 거리대에 늘상 있었을 때 입장이 이렇게 넓적했다는 거. 그러니까 해가 없으면 애들이 이렇게 입장이 길쭉해 버려요. 이제 저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누구는 입장이 넓고 베란다 아니기 때문에 입장이 길쭉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초보자님들은 농원하고 키핑하시는 분들의 반에서 다육이를 키우시고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그 베란다는 환경이 맞지 않는데, 이제 커다란 화분에다가 막 다육이를 심어서 농원에서 이제 베란다 안에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남양이 뭐 햇볕이 6시간 이상 들어온다. 그러면 가능해. 근데 6시간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 특히 겨울에 해가 잘 들어와야 돼요. 잘 들어오지 않으면 잘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데, 겨울에는 해가 잘 들어오지도 않는데 온도가 조금 낮으면 애들이 웃자라지 않아요. 근데 여름에는 애들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온도가 따뜻하다 보니까 햇볕을 안 보여주면 이렇게 돼버려요. 길쭉하게. 그래서 여름에는 해가 아주 잘 들어야 되고, 겨울에는 해가 2시간 뭐 이 정도 들어와도 애들이 못난이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여름에 해가 4시간 이상에서 5시간 정도 들어야 애들이 웃자라지 않는답니다. 입장을 넓게 키우는 거는 해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해가 만들지 못하는 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입장을 넓게 키운다. 그러면 미니 화분에다가 가팍하게 심는 거예요. 그러면 입장이 넓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입장이 넓어지지도 않고 창가에다가 잘 두고 키우시면 입장을 넓게 키울 수 있다. 미니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니분에는 오히려 이렇게 길쭉하게 될 줄 아는데, 오히려 미니분의 입장이 짤막해지면서 넓어져요. 근데 커다란 화분에 얘를 심었다. 베란다 안에서. 그러면 입장이 길쭉해지면서 온난이가 된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는 비를 맞추려고 팁을 드리려고, 여름에 너무 물을 굶겨버리면, 저는 여름에 물을 가장 많이 주는데, 제가 유튜버 이제 2세대들이 나오면서 그 농원 하시는 분들도 엄청 나면서 여름에 물 주지 말라. 왜? 거기는 무덥고 습도가 엄청 많아요. 40도, 50, 뭐 45도까지 농원에 올라가는데, 분갈이를 막 하고 습도를 맞았다. 그럼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갈이를 막 하는 애는 비를 맞추지 마시고 수돗물을 주세요, 여러분들을. 제가 오늘 비 맞춘다고 막 분갈이한 그 초보자님들 비를 잘못 맞추면 또 물음이 올 수 있으니까, 아니면 비를 맞추고 마지막에 수돗물에다가 소주를 좀 섞어서 소독의 개념으로 그렇게 주셔도 되고, 마지막에 또 한번 그 손소독제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